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강행된 조국 장관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만나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자, 하나하나 좀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은 다음 날 뭘 했다고요? 일단 압수수색 날짜, 1차 압수수색이 있고 2차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그 날짜와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이것은 돈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이 동원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8월 27일에 31곳에 달하는 동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이때에는 동양대 연구실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죠.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자택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그 증권사 직원으로 하여금 좀 교체해달라고 부탁해서 교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 이제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이었죠. 동양대에서 PC를 비롯한 서류들이 반출되는데요. 이것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뭔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법조인인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집안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데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자산관리인인 그 한투 직원을 집으로 불러서 야, 우리 집에 하드디스크 좀 교체해자 해서 교체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한 범죄,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상?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우리가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닌데 저 교체했던 하드디스크를 그 한투 직원이 스포츠센터 어떤 보관함에 보관하겠다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는 거예요. 예. 동양에서 반출한 컴퓨터도 이미 제출했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검찰은 파악을 했을 거예요. 예. 거기서 만약에 이제 범죄의 어떤 증거들이 나와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한다. 그리고 나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게 되면 영장을 보면 이제 범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어요. 도주 우려라는 거는 이제 중죄가 예상이 되면 도주 우려라고 봅니다. 예. 꼭 도망다닌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하드디스크 교체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봤더니 거기에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다. 대부분 가정에서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경우는 없죠. 아예 그냥 컴퓨터가 낡고 안 되면 컴퓨터를 그냥 통으로 바꾸지. 그러면 하드디스크만 이렇게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안에 교체한 거 봤더니 진짜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더라. 그럼 그 교체 시도한 걸 가지고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굉장히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 예. 그럼 별도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죄가 되느냐?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본인이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다고 하면 본인 범죄의 증거를 본인이 없앤 거니까 그때는 증거인멸이 안 돼요. 증거인멸 죄 자체가.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키면 야 와서 내 증거 좀 네가 좀 없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자산관리인이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증거인멸 교사죄예요. 그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아마 예. 거기 진짜 중요한 범죄 증거가 들어있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는 아마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될 거다라고 저는. 그런데 흥미롭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산관리인이 이제 조국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는 그 당시에 김민지 기자. 네. 이 자산관리인과 조국 장관, 그러니까 이 자산관리인이 그날 집에서 조국 장관하고 대면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인의 부탁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던 자산관리인이 마침 퇴근하던 조국 장관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조국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조국 장관이 그 자산관리인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남고 과연 이런 증거인멸의 정황들을 조국 장관도 알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은 이런 것이죠. 그 교체하고 있을 당시에 조국 장관이 마침 퇴근해서 집에 왔고 이제 자산관리인과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그 자산관리인한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맙다라고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무엇 했는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상황을 파악하고 고맙다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고맙다고 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조국 장관도 이런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 임명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의 위법 행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예. 자, 가족들의 문제는 그때마다 정경심 교수는 이제 기소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의 위법 사항이 없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족들, 직계가족들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직계가족들은 사실 형사적으로도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족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부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 부인이 뭘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남편이 어떤 면에서 방조하거나 예.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낯선 남자가 예를 들어서 집에 있다고 하면 어허. 왜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을 파악하죠. 그렇죠.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그 직원을 만나서 아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부부간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한투 직원이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보면 쭉 도와줬다는 것이고 사실은요 이게 투자증권 직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 한 13억 정도 투자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적인 일까지 다 도와줬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예. 보통 이렇게 그 개인 투자할 경우는 뭐 수백억 단위도 맡겨서 운영하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이 직원이 분명히 자신도 알 겁니다. 이런 TV에서 얼마나 많은 보도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조국 장관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 대검에서 이제 이 기업 비자금 수사를 할 때 예. 그때 기업들이 보면 이런 수법을 썼거든요. 아, 그래요? 이 하드를 교체한다든지 오. 아예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롤러로 그냥 밀어버린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렇게 하드까지 교체해 준 것은 자신의 위험 부담까지 안고 도와줬다는 것은 예. 굉장히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국 장관님, 자택에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조 장관이 어제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듣고 오시죠. 수사 관련 영장 기각이나 한마디만. 오늘 뭐 그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회사 직원 자택에 불러서 PC하드 바꾼 것 같습니까? 부인께서 투자 전에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자, 투자하시는 잘 연결 잘 보니. 자, 또 하나.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택에 하드디스크가 교체될 당시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장관하고 본인의 남편이겠죠? 그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에게 자,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KB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게요,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를 배신했다? 윤석열이 우리를 배신했다? 글쎄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말로 들리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김 씨가 들었던 저 말이 사실이고 예. 모든 걸 사실한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저 말은 상당히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불신 또는 왜 우리를 배신했지 이런 의도로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수사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뉘앙스는 전체 맥락이란 뉘앙스는 김 씨가 얘기했던 부분을 전체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죠. 만약 김 씨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예. 그 말은 정경심 교수가 생각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럼 뭐 저 말을 그대로만 따오서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맥락이나 어떤 내용이 이해가 됐는지 하는 부분은 전체를 다 보고서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조국 수 아까 이제 잠깐 언급됐던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던 날 조국 수석을 만났다 이 말을 했는데 예. 하드 교체하던 날 자택에서 퇴근한 조국 교수가 마주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하드 디스크 교체한 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여기는 아직 안 나와요. 그건 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보고 나서 얘기했다면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걸 알고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산관리로서 일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내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그냥 일반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을 던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구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을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의 말씀은 8월 28일 날 조국 장관 자택에서 있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교체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어디 교수죠? 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교수입니다. 그 동양대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나갈 거예요. 자, 김민지 기자 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택에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이후에 8월 31일 밤에는요, 정경심 교수가 그 자산관리인을 데리고 영주로 가자고 합니다. 영주는 동양대학교가 있는 곳이죠. 정 교수가 컴퓨터를 들고 나와야겠다. 필요한 게 있으니 영주에 가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동양대학교에서도 통째로 컴퓨터를 들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 자산관리인은 5년 동안 거래해온 VIP 고객이라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컴퓨터 안에 나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네. 따로 건드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국 장관이 정 교수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통째로 빼낸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 당할 때 본인의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또 반출했어요. 집에 PC가 2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건 왜 또 가져가요?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연구실에 알겠어요. 출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쓰려고 의원님.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은 이런 거죠. 동양대 PC가 반출된 것은 8월 31일이었고요. 동양대 왜 서류 반출된 거 기억하세요? 정경심 교수가 번거지 모자 쓰고 나온 거요. 그게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동양대의 정경심 교수 사무실이 압수수색에 당한 날은 9월 3일이에요. 압수수색 이틀 전에 서류가 반출됐고 사흘 전에 PC가 반출된 셈이죠.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석연치 않다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에서 저 하냐 거짓말인 거죠. 허허.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당시 청문회 때 하냐는 얘기는 일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예. 수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일하려 가져왔다. 예. 그 말이 그 당시만 해도 맞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컴퓨터를 반출했던 한투 PB 얘기에 따르면 집에 있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도 하드를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가지고 갔던 하드가 안 맞았다. 그래서 교체를 못하고 통으로 들고 와서 본인 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이 연락을 해서 이미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하려고 컴퓨터 가져오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드만 쓱 바꾸려고 하는데 안 맞아가지고 본인 차에다 보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가져간 게 아니라. 네. 그러니 조국 장관이 저 당시에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냥 여보 내가 일하려고 가져왔어 라고 해서 그냥 부인 말을 믿고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인 거죠. 예. 물론 뭐 현행 법상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거짓말한 거는 위증의 처벌의 대상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처벌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야당에서 그 법 개정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로 그 동양대의 그 서류가 반출되던 그날, 그 당시에 지금 정경심 교수가 CCTV에 포착된 한 장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거지 모자를 쓰고 학교를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근데 저 번거지 모자를 쓰기 전에 복장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복장이 한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복장이 한번 환복이 됐다. 글쎄요,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글쎄, 정경심 교수가 평소에도 이제 저런 복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근데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냐면 이제 거의 개강을 할 시점입니다. 예.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개강 준비를 할 때 요즘은 이 컴퓨터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충 USB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문건들을 복사해서 집에 와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컴퓨터 자체를 통째로 옮기지는 않거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저렇게 모자를 썼다는 것은 보면 모르겠습니다. 정 교수가 평소 때 모자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CCTV를 많이 의식하잖아요. 네. 자기 얼굴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제 이전에 보면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이제 의식해서 본인이 저렇게 했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예. 자, 전반적인 활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어떤 행동들이 뚜렷해 보인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왜 검찰이 31곳에 대해서 대대적 압수를 했나 하면 보통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 확보. 네, 지금 일부에서 뭐 여당 측에서는 왜 조사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압수를 하느냐, 이게 뭐 검찰이 무슨 반란을 일으킨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수사의 ABC는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증거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와서 진술하더라도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검찰이 한 것인데 검찰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조국 교수를 생각해서 조국 교수의 집과 교육 장관의 집과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연구실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경우에 너무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이제 본인이 직접 연구실 가서 뒤늦게 이제 가져나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직무유기죠. 어허. 검찰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수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초동 단계의 제일 핵심적인 곳에 가서
증거를 입수해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조국 장관의 집과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 가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을 배려했다는 측면들로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시점을 이용해서 또다시 증거인멸을 하루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나중에 되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번 사건에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이쯤 되면 이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국 장관과 관련된 기자 리포트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